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정말 오랜만에 기쁜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우리나라 첫 노벨문학상 한강.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사실은 이번에는 문단에서도 평단에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더 기뻤고 어제 저도 이 속보를 들으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우리나라 여성 작가죠. 한강 씨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에 수상했습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어제 저녁 생중계에서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예. 네, 선정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그리고 자기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지배에 정면으로 맞서며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인식을 지니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다.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다라는 평가를 스웨덴 한림원이 내놨습니다. 한강 작가도 기대를 못했다. 뭐 뜻밖의 소식이었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네, 그 한림원과 인터뷰에서 본인은 그 아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네. 있었는데 이제 수상 연락을 받았다. 저녁 식사 마치고 여느 때처럼 산책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다. 네. 저희가 잠시 후 이제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와의 짧은 이제 소감 인터뷰도 들려드릴 텐데 저랑은 길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한승원 작가의 소식에 따르면 한강 작가도 전혀 기대 안 하고 심지어 어제가 그 수상작 발표 날인지도 모르고 있었대. 잊어버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8시 5분에 공식 발표를 봤는데 불과 15분 전에 한강 작가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도 15분 전에 알았다는 겁니다. 와, 놀랍더라고요. 네, 그 한강 작가는 그 부친이 이제 한승원 소설가. 예. 영화로도 제작됐죠. 아재 바라제. 굉장히 유명한데요. 1970년 11월 전남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강 작가. 예. 그리고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이게 대표 작품인데요. 예. 특히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작품이 소년이 온다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 1993년 먼저 시인으로 등단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듬해 신춘문예 단편 붉은 닷 이게 당선되면서 소설가로 데뷔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수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예, 이상문학상, 독립문학상, 만해문학상, 그리고 해외에서는 영국 인터내셔널 부커상,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강 작가는 어제 그 스웨덴 한림원과의 짧은 이제 소감 발표 외에는 아직 어떤 언론과도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전체 언론을 모아서 기자회견을 곧 할 것이다.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한강 작가 목소리 좀 듣고 싶잖아요. 한강 작가가 전에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목소리 듣고 오죠.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고 해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든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은 고통인 것 같아요. 압도적인 고통. 이 소설 쓰는 동안에는 거의 매일 울었어요. 자신의 소설을 쓰는 동안 매일 울었다. 그러니까 소년이 온다 5.18을 배경으로 한 거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을 또 배경으로 한 거고 이런 소설을 쓰면서 매일 울었다는 거예요. 그 섬세한 작가 정신이 돋보이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특히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5.18 희생자 시각에서 소설 썼는데 이게 한 10년 됐죠. 저도 집에 그 오래전에 읽은 책이 있어서 네. 어제 한번 찾아봤는데 네. 그 특히 향토적 언어 그러니까 이게 호남이니까 호남의 정서를 대변하는 이런 의태어, 의성어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슬금슬금 간다를 가만 가고 있다. 또는 그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설명하면서 가인의 같은 머심에 딸 같은 아들이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아버지 한승원 작가와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들을 텐데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소감이었어요. 소설가이자 아버지로서 이 소식을 듣고 어떠셨는지 자 직접 들어보시죠. 한 명의 소설가로서 아버지로서 소감이 어떠셨어요?
나 그 소식 듣고 당황했어요. 당황하셨어요? 왜요? 우리는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선생님, 진짜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마나님이 안 되면 나이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 예. 몇 년 뒤에 탔으면 자고가 우리들이 살았을 때 탔으면 더 좋겠다 그랬어요. 나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네. 뜻밖의 그런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들이 그런 사고를 잘 내더라고요. 아, 사고를 잘 내요. 뜻밖의 인물을 찾아내서 수상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 왔는데 뜻밖의 우리 강의가 탈지도 몰라 그렇게 만에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도 전혀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제가 그랬어요. 어젯밤에 한참 뒤에 소통이 돼가지고 우리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50분에서 전화를 받았대요. 스웨덴으로부터 7시 50분에 받고 네. 15분 뒤에 기사를 내보낸 거죠, 그 사람들이. 와, 그럼 기사 내기 15분 전에야 수상자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런 거죠. 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 기쁨을 네. 엄마 아빠한테도 말할 기회가 없이 네. 이제 전화를 받고 그랬는가 봐요.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 한강 작가님은? 그런데 보니까 저도 실감이 안 나는 느낌이었어요. 아, 본인도 실감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런데 어젯밤에 보니까 네. 세상이 꼭 빨갛 뒤집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가장 높이 평가하시는 건 뭘까요? 정서, 어떤 분위기, 정서. 문장을 통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한국어로 쓴 비극이지만 그 비극은 어디다 내놔도 비극은 비극인데 그 비극을 어떻습니까? 비극을 정서적으로 서정적으로 아주 그윽하고 아름답고 슬프게 그렇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강희가 타게 된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예. 채식주의자에서부터 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가라고 정말 이야기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년이 온다가 나왔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적배하지 않는다. 네. 광주하고 4.3 사태 연결을 되면서 네. 국가라고 하는 폭력, 세상으로부터 트라우마 느끼는 이제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에다가 여린 인간들에 대한 어떤 사랑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이 좀 끈끈하게 묻어나지 않았나.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위원들이 네. 포착한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합니다. 선생님, 지금 따님이 한강 작가님이 우리 한승원 작가님 너무나 많은 상도 타시고 대중적으로도 인정받으시고 작가적으로도 인정받으시고 위대한 소설가신데 딸이 나를 뛰어넘었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하고 딸하고 비교한다는 게 좀 못하지만 내가 살아온 걸 보면 네. 직업 없이 학교 선생 그만두고 소설을 쓰면서 예. 써서는 안 되는 그런 대중적인 소설을 제가 많이 써서 밥벌이에 이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순수 소설의
제가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선생의 음. 교육을 받으면서 예.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 순수소설에 대한 순수소설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소설을 쓰려고 애를 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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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제가 보면 음. 어설퍼서 버리고 싶은 내세우고 싶지 않는 내 저술들이 여러 있습니다. 아, 선생님께서는 예. 그래서 어, 음. 그러한 저하고 강의 음. 소설을 비춰보면 네. 강의 소설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제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아. 뭐 하나가 다 명작들이고 아. 이제 이게 이제 고슴도치는 내 새끼가 이쁘다고 그래서 그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아니죠. 그럼요. 저는 소설을 보는 한 냉정하게 봅니다. 네. 예. 하나도 버릴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수의 사랑이라는 한강 작가의 첫 작품이 나왔을 때 그 한 문장을 읽으면서 '내 딸 강희가 나를 뛰어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첫 문장에서부터 하셨다. 이 이야기도 뒤에 이어졌습니다. 근데 한승원 작가도 대단한 작가시죠. 김동리 문학상, 이상 문학상, 한국문학 작가상, 한국소설문학상 이런 것들을 다 수상한 뭐 대작가신데 딸이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것에서 '나는 딸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또 말씀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김준일 평론가. 뭐 한승원 작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네. 어쨌든 뭐 노벨상 수상자의 이제 이야기는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뭐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기꺼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 기뻐하시겠죠. 뭐 고슴도치가 제 자식 뭐 이 얘기도 하셨는데 예. 이게 진짜 얼마나 이게 이변이었냐면은 이게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베팅 사이트가 있어요. 유럽에나 이런 데나 맞아요. 외국에. 있어요. 근데 아예 한강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예 배당률이 그러니까 숫자가 낮으면은 이제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쭉 있고 뭐 아시아의 중국 작가 예. 막 다 들어와 있는데 한강이 아예 없었다라는 거는 이번에는 한강이 훌륭한 작가고 뭐 맨부커 상이나 뭐 최근에는 뭐 올해 3월에는 프랑스 에밀 김의 아시아 문학상, 작년에는 뭐 메디치상, 외국 문학상 이런 굉장히 훌륭한 상들에서 수상했지만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정서가 지배적이었는데 그 정도로 어떤 그 한강의 문학적 탁월성 그러니까 이거를 산문인데 운문처럼 쓰는데 역사의식이 굉장히 이렇게 뭐 광주 민주광장이라든지 제주 4.3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을 굉장히 탁월하게 봤다라는 거고 AP통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어떤 문화 영화 기생충이라든지 드라마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어떤 양극화 아니면은 어떤 역사 의식 이런 것들을 한국의 콘텐츠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교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문학계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번역을 잘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번역을 예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노벨상을 받기 노벨 문학상을 받기 위해서 번역을 굉장히 열심히 해외에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으로 28개 언어로 76종의 책으로 님이 한강 작가께 이제 출간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읽어본 사람들이 또 평가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 이런 뭐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부커상을 수상했던 그 당시부터 함께한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가 데보라라는 작가인데 번역가인데 이 번역가가 영국에서 어린 시절을 살았고 한국의 서울대로 유학을 와서 7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를 한 겁니다. 번역 공부를. 그러면서 탁월하게 한강의 작품을 영어로 잘 표현해냈다. 구사해냈다. 이렇게 한승원 작가께서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번역가를 만난 것도 복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뭐 이제 앞으로도 그러면은 이제 사실 우리가 고은이나 황석영 쪽에서 막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했는데 이렇게 조금 한강 작가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젊은 작가들이 있다라면 받았다면은 또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만한 작가들을 많이 작품들을 번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참 좋은 소식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첫 소식으로 전했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네, 윤한독 대 주도권 싸움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어제도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독대가 확정된 것으로 이제는 봐도 되는 거죠? 네,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이후죠. 예. 윤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하기로 했는데요. 후속 보도를 좀 보니까 언론 보도들이 이미 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위해 출국 그러니까 일요일이었죠. 지난 6일에
이미 독대를 수용했다. 그리고 재보선 이후에 하자 이렇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재보선 유세 과정에서 음흠. 진짜 위기다. 그리고 민심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뭐 경고성 좀 멘트를 냈거든요. 네. 이게 독대 전에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좀 압박용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희 평론가. 예. 윤한 독대. 사실은 그동안 계속 꺼리다가 수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수용 자체가 어떤 메시지 아니냐라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뭐 어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가별관계 아쉬운 게 누구냐 이제 바뀌었다 어느 정도 힘의 뭐 역전이 되거나 균형이 맞춰졌다 그러니까 이제 독대도 흔쾌히 해서 서로의 아쉬운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좀 당에서는 좀 시끄럽습니다. 예를 들면은 윤상현 의원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게 여사 활동 자제해라라는 식으로 그거는 본인이 공약한 거니까 그거 하라라는 거하고 검찰 쪽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를 하면서 기소하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기소하라고 일종의 뭐 압박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조금 부연하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이제 마무리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뭐 다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기소냐 불기소냐,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거냐 불기소할 거냐 이제 그 갈림길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아직 언제 할지는 모릅니다. 네. 사실은 그게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닌데 그 채널A 뭐 단독이라고 해서 붙인 거는 다음 주에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를 발표를 한다라는 건데 왜 다음 주냐면은 18일에 국회 검찰 국정감사가 있는데 그 이전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건 결정을 내리면 돼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좀 용산의 의중을 더 받드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기 때문에 불기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걸 아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국민 눈높이를 얘기를 한 거고 계속 지금 이게 그래서 당내 분란이 되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은 이거는 대해서 왜 김건희 여사 악마화하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느냐 하면서 지금 많이 비판을 했어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출신이 왜 검찰을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느냐라는 취지로 SNS에 글을 쓰고 뭐 다른 이제 예를 들면은 강릉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막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당내 분란의 소지가 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두 사람이 조금 만나서 뭔가를 해결하는 거를 좀 지켜보자라는 건데 메시지는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의 톤이 다운되지가 않아서 그게 이제 조금 어떻게 좀 더 용산에서 받아들일지가 관건일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강원도지사가 이제 김진태 도지사가 됐고 박완주 경남도지사의 박완주 도지사가 됐잖아요. 박완수 도지사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두 사람의 공천 과정에 명태균 씨가 개입을 했고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있다라는 게 관계자 증언으로 나왔어요. 익명의 관계자입니다. 그래서 정황을 얘기를 한 건데 물론 물증이 없기 때문에 파괴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원래 윤한홍 의원이 경남지사 나오는 걸로 다 그때 당시에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불출마를 해가지고 그 배경이 뭐냐라는 건데 그게 김건희 여사 쪽에서 뭐 이제 불출마를 사실상 권유하거나 주저앉힌 거 아니냐. 근데 그 뒤에는 명태균이 있었다. 이런 두 사람의 합작이다라는 거고 김진태 후보도 사실상 원래 배제됐거든요. 경선에서. 네. 그래서 막 혼자 단식하고 막 기억나요. 그랬는데 갑자기 살아 올라가 가지고 황상무 지금 뭐 수석까지 했었죠. 그 황상무 씨를 이제 제치고 됐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여사의 입김이 있었다라는 거라서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의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 발 기사잖아요. 예. 도대체 당의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가 누구인 것인가. 그 정도에 따라서도 이 기사에 대한 신뢰도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조금 이거를 전적으로 믿기가 어려운데 물증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물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증이 있거나 아니면 실명으로 얘기하거나 이게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상황들 정리해 주셨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